이번 시간은 이제 자성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다 이제 나열식으로 이제 써놨는데요. 그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제 제목이 자성체입니다. 이 자성체를 이제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자계 내에 놓았을 때 자석화,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체입니다. 자성체는 자석이 아닙니다. 자계 내에 놓았을 때 자석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을 줄여서 자성체다 그래요. 그래서 자석화할 때 자자, 성질할 때 성자, 물체할 때 체자 따따 붙이면 돼요. 그래서 자석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을 줄여서 자성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그럼 자계 내 자성체를 놓으면 자석화되는데 그 자석화되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물어본다. 자석화되는 원인. 자석화되는 원인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줄여가지고 석자는 빼셔도 돼. 자화되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답을 일단 먼저 외우시면 전자의 자전운동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자화되는 근본 원인으로 옳은 거, 그럼 전자에 대한 자전운동 또는 스핀운동 뭐 같은 말인데 그래서 전자의 자전운동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성체에 대한 투자율이다라는 게 있어요. 뮤라고 쓰고요. 단위는 헨리 퍼 메타입니다. 이 자성체에 대한 투자의 뮤를 구하세요. 그러면요. 뮤 제로와 뮤 S의 곱이야. 단위는 헨리 퍼 메타입니다. 그때 여기서 뮤 제로라고 돼 있는 거, 요거는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단위는 헨리 퍼 메타. 그래서 요 값은 이제 진공시 투자율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상에서 주어지지 않으니까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뭐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뮤 S라고 돼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비투자율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 비투자율은 이제 자성체 종류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자성체 종류별로 다르다. 자성체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주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투자율이 얼마다, 뭐 10이다, 100이다 어떤 숫자를 줘요. 근데 문제상에서 안 주어지는 게 있어요. 단, 진공, 공기 때. 요 때는 안 줍니다. 그래서 비투자의 뮤S가 얼마냐면 요 때는 1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 좀 외우고 계시는 게 좋고. 그래서 진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주어집니다. 그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돼요. 근데 진공일 때는 안 줍니다. 그래서 비투자 1이라는 건 좀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요 진공시 투자 요거 하나만도 단독 시험 문제로 내니까 요것도 좀 암기를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진공이다 그러면 비투자 1이니까 1에다 뮤제로 곱해봐야 그냥 뮤제로만 쓰시면 되는데 곱 하나만 하니까. 진공을 제한 나머지는 이제 자성체 종류별로 비투자에 다르다 보니까 옆에 이제 곱해 주셔야 된다. 그거만 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은 기억하셔야 될 게 자석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체를 자성체라고 한다. 그때 그 자화되는 원인이 뭐냐면 전자의 자전운동에서 발생한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자성체에 대한 투자율은 진공과 비투자의 곱인데 진공에 대한 투자율은 외우고 있으셔야 되고요. 비투자율은 이제 자성체 종류별로 다르니까 문제상에서 주어진다. 근데 안 주어지는 거는 진공이나 공기 중일 때는 안 준다. 그래서 1이니까 이거는 1로서 좀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자성체 종류의 및 성질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석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본 세 가지로 좀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상자성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자성체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역자성체를 다른 말로 쓸 때는 뭐 반대란 뜻이니까 반자성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역자성체나 반자성체나 같은 말이고요. 세 번째, 강자성체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뭐 회리자성체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게 상자성체, 역자성체, 강자성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다라는 거. 그때 이 상자성체는 B2자의 뮤 S를 구해보면 1보다 큰 값으로 가지고 있는 걸 상자성체다 그럽니다. 역자성체, 반자성체 그러면 B2자의 뮤 S가 반대야.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반자성체, 역자성체다 그럽니다. 그 다음 강자성체 그러면요. B2자의 뮤 S가 1보다 커. 근데 아주 커. 그래서 부등호가 2개 이상 붙으면 아주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도 1보다 크니까 상자성체에 속해져 있는데 1보다 아주 큰 값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따로 강자성체라고 얘기한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자성체에 대한 자화율, 카이 M을 구해라 그러면 0보다 큰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화율 세계에서 이제 했던 자화율 가지고 해보시면 돼. 역자성체는 반대야. 자화율 카이 M은 반대로 0보다 작은 값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서 시험 문제상에서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겁니다. 역자성체에 대한 B, 투자율이 얼마냐 그러면 1보다 작다라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상자성체일 때 B 투자율 자화율로 오른 거 그럼 1보다 크고 0보다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 역자성체에 대한 비투자율가 자화율로 오른 거 그럼 비투자 2보다 작으니까 자화율은 0보다 작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는 게 이 강자성체에 대한 대표 물질이 있습니다. 이 강자성체에 대한 대표 물질로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 사지선다니까 세 개만 외우세요. 철, 니켈, 코발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강자성체의 대표 물질에 속하지 않는 거, 철, 니코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다라고 보시면 돼. 이걸 굳이 이제 원소 기호로 쓰면요. 철 같은 경우에는 Fe2지 뭐. 니켈 같은 경우에는 Ni입니다. 그 다음 이제 코발트는 CO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 기호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역자성체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상자성체는 이제 대표적인 게 2개 정도만 그냥 기억하세요. 백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2개 정도만 외우시면 돼. 그럼 요 백금 같은 경우에는 원소 기호로 쓰면 PT다 그러죠. 그다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AL이지 뭐. 그 역자성체는 따로 안 외우셔도 돼. 요것들을 제한 나머지가 뭐 역자성체라고 된 거 찍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강자성체에 대한 대표 물질 그러면 철, 니켈, 코발트다라는 거. 또 강자성체에 속하지 않는 거. 백금 들어가 있으면 뭐 상자성체니까 틀렸겠지. 뭐 알루미늄 집어넣어도 뭐 강자성체가 아니고 상자성체니까 그게 답이고. 역자성체로 옳은 거 그러면 요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찍으시면 되니까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강자성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특징이. 강자성체 특징. 그럼 첫 번째가 강자성체는 비투자율 1에 비해서 아주 크다 보니까 전체 투자율도 커요. 그래서 고투자율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자기 포화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 그래서 자기 포화 특성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히스테리시스 특성이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쓰면 네 번째
미리 자석화되어 있는 조그만 영역이 있어요. 그걸 자구라 그러는데 자구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이렇게 성질을 물어보면 4가지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강자성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고투자율을 가지고 있다, 자기포화 특성 가지고 있다, 시스템 특성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뭐 와전류 특성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관계가 없습니다. 또 미리 자석화되어 있는 조그만 영역은 이제 자구다 그런데 자구의 영역이 존재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강자성체 찍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별표 친 거 위주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자성체에 대한 스핀 배열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이제 자성체의 스핀 배열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자기 모멘트 배열 상태. 그래서 그림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성체에 대한 스핀이 화살표로 표현할 때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흐트러져 있으면 상자성체라고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핀 배열이 크기가 똑같은 놈이 한 줄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화살표도 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크기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강자성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크기는 똑같아. 근데 방향이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반강자성체다 그럽니다. 이거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크기가 똑같고요. 방향이 똑같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가 다르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 이제 회리자성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4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물어보는데 그림을 주고 골라낼 때는요, 요 강자성체를 주로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강자성체에 대한 스핀 배열 상태로 옳은 거, 자기 모멘트 배열 상태로 옳은 거 그러면 크기 똑같고 방향도 똑같이 되어 있는 거 찍고 나오시면 돼. 이 그림이 주어지지 않고 말로 물어볼 때는 반강자성체가 답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로 배열된 자성체로 옳은 거 물어보면은 반강자성체 찍고 나오시면 돼. 뭐 상자성체다 그러면 막 흐트러져 있는 거 찍고 나오시면 되고서 요 그림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요. 퀴리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퀴리 온도. 이거 다른 말로 나올 때는 이제 임계 온도라고도 합니다. 뭐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로 쓰면 이거는 강자성이 상자성으로 변화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문제상에서 강자성체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요, 온도가 쭉 올라가면서 강자성이 상자성으로 변화되는 온도가 있어요. 거기 갖다 이제 퀴리 온도, 임계 온도다 그럽니다. 그때 시험 문제상에서 철 같은 경우에는 임계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약 770도씨 정도 된다. 그 숫자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영구 자석과 전자석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 영구 자석은 이제 전류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자석은 이제 영구 자석이다 그러고요. 전자석은 이제 전류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자석은 이제 전자석이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거 비교하는 문제를 표로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이 가운데로 이제 영구 자석이라고 놓고요. 여기는 이제 전자석이라고 놓을게요.
그때 시험 문제가 세 가지를 물어봐요. 이 잔류작이라는 거를 물어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력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이라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 자석은 그냥 몽창 다 크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 답 찍으시면 돼. 크다, 크다, 크다. 그래서 잔류작이, 보자력, 면적이 모두가 다 큰 걸로 되어 있는 거 찍으시면 돼. 전자석은요, 잔류작이만 크고요. 보자력과 면적은 둘 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석에 대해서 보자력과 면적만 작고 나머지는 다 큰 걸로 된 거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연구 자석의 재료로서 옳은 거 또는 뭐 전자석에 대한 재료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자석은 셋 다 커야 되고요. 전자석은 잔류작이만 크고 보자력과 면적은 둘 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요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이 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손실의 개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면적이 클수록 손실이 크다라고 돼 있는 거 찍으시면 되고요. 면적이 작을수록 손실도 작다라고 보셔도 되고 이제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자성체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은 다 정리가 되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문제 간단히 한번 볼게요. 강 자성체의 세 가지 특성이 아닌 거 그랬어요. 제가 네 가지 써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비투자일이 강자성체는 1보다 아주 크다 보니까 고투자일을 가지고 있다 그랬고요. 자기포화 특성이라는 것도 나타난다 그랬고 히스테리시스 특성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와전류 특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다 이제 굳이 하나 더 쓴다면 자구의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 좀 꼭 기억하시고서 강자성체에서 네 가지 써드려서 고투자일을 가지고 있다, 자기포화 특성 가지고 있다, 히스테 특성 가지고 있다, 자구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